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시장 업앤다운 의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업을 주셨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두 분 모두 업 주셨습니다. 자, 오늘 8월 1일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8월에 어떻게 하창원 본부장님 8월 시장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에서의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좀 키높이를 맞추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종목군들, 정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에서 뭐 일제히 좀 상승력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 그리고 개인과 기관들의 수급 쏠림 섹터들이 확연히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여전히 핫한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고, 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에서의 이런 저점 매수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좀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는 뭐 박스권 정도의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추가적인 이슈가 붙어주면서 뭐 정말 반도체에 좀 큰 틀이 바뀔 수 있는 뭐 HBM에 대한 뭐 수주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변화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뭐 2,700선도 좀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런 이제 종목별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상승 종목 수가 이전처럼 뭐 이제 특정 섹터가 강하게 가더라도 뭐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쏠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큰 변동성이 없는 무난한 시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종효 회사님께서도 8월 시장을 보자면 일단 오늘이 딱 첫 거래일인데 오늘 특징을 보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간단 말이죠. 이게 좀 그동안 올랐던 게 오히려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그 건강한 순환매가 돈다면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함으로써 더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변동성에 쏠렸던 종목군들이 다시 변동성을 확대하면 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갈 때도 뭐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뭐 기존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하반기에 다시 한번 탄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접어든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8월장은 뭐 종목 장세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고점이었던 2,650선을 뚫으면서 이러면 2,700 금방 가고 2,800까지 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삼성전자가 다시 급등세로 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보다는 종목군들의 비교적 건강한 순환매가 돌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8월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의 순환매에 열차에 타야 할까요? 오늘 일단 순환매 그 첫 주자가 인터넷 관련한 두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의 강세, 그리고 네이버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종료가 곧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성장주 쪽에 투자로 뭐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뭐 네이버의 새로운 그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그 관련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OX 팻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왜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을까요? 이렇게 잘 오르는데 카카오뱅크 지금 12%, 카카오페이 8%, 카카오 6%,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도 4% 가까이 오르는데 X 의견을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단기 반등인 거예요? 일단은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결과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리포트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의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기대감,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따르면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한 그런 것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분은 뭐 어떻게 혼자 경험을 하셨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맞습니다. 일단 네. 뭐 바닥권에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기보다는 뭐 지금 급등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차라리 AI 관련된 뭐 정통으로 과거부터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솔트룩스라든지 뭐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 뭐 마음 AI 이런 쪽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이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죠. 물론 이 하이퍼클로버 X가 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본업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의 규제의 흐름들이 유지,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들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네이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네. 트래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잘파 세대라고 하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대를 잘파 세대요? Z에다가 알파 섞어서 이제 잘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뭐 포함이 신- 안 돼가지고. 네, 신조들이 몰랐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MG까지만 따라갔는데 잘파. 네, 예. 그쵸. 뭘 잘 팔 것 같네요. 네, MZ라고 안 하는 것만 해도 약간 신세대입니다. 네, 그게 또 거기서 또 구분이 된다 하더라고요. MG라고 해야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서의 이런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제 DM을 네.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 트래픽도 많이 줄었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경쟁력들, 물론 뭐 웹툰이라든지 일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이전에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높았을 때의 그런 상승력들, 그리고 만약에 이 기대감이 사그러진다고 한다면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군들을 보시기보다는 연관된 섹터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네. X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와, 세대명도 그렇고 이제 적응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세상에 그 빠르게 돌아가는 그 속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셔서 김종희 이사님도 뭐 하이퍼 클로버도 아니고 클로버 X라서 그런가? 클로버 O로 만들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이름 따라가잖아요. 좀 웃으세요. 네. X 의견 주셔가지고 저 지금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왜 X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실적 기대감 이제 앞으로 좋다고 하고 실적도 네이버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이 유머 코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좀 고민하고 웃으시면 돼요. 있었습니다. 예, 아줌 개그 웃으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더 오를 것 같냐, 네. 오케이.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얼마나 길게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됐을 때 과연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이 나올 거냐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하이퍼엑스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은 지금 자꾸 얘기 나오고 있는 게 8월 중에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뭐 기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네이버는 아예 사우디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쪽과 만나면서 뭔가 계속 그 자신들의 IT 서비스를 수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쪽에서 의미 있는 어떤 수출을 거두기 위해서. 근데 이건 생각해 보시면 네옴시티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짓는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옴시티가 우리가 생각했던 더 라인이 똑같이 만들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네. 거기에 들어가는 IT 서비스,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만약에 네이버 1784가 가져온다면 그거는 네이버가 IT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 가려면 뭐 하이퍼엑스도 중요하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모니타이징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IT 서비스 자체를 해외 수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의 주가가 떴던 것은 라인의 해외 진출이 성공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네이버의 뭐 단기적인 실적도 중요하고 뭐 광고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하이퍼엑스도 중요하고 C2C를 어떻게 묶어낼 거냐 이게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지금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IT 서비스의 해외 수출인데 이게 만약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매출이 뭐 B2B를 통해서도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도 더 확장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뉴스를 더 주목해 봐야 되고 그 뉴스가 나오기 이전까지
때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 종목을 최근에 저가 매수했던 분들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보고 계실 테니까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실 몇 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 사이를 지나서면서 이 국민주로 떠올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스테마를 물려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상승을 기회로 삼아서 물론 아직도 손실이긴 하지만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거에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상 이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네. 다르죠. 만약에 이제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지금 올라봐야 거의 뭐 퍼센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50%가 빠지면 100%가 올라야 본전이 오고요. 그렇죠. 이제 60%부터는 얘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요거 필요한 퍼센테이지가 엄청난데 이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이제 위에서 계신 분들의 비중 축소나 이런 거를 언급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실 거면은 정말 수익이 나셨을 때 진짜 한 종목 한 주씩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큰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하실 필요는 지금 상황에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AI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상승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추가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뭐 약간 정리를 하고 옮겨타시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확실한 대안을 찾기가 또 쉽지가 않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뭐 2차 전지 반도체를 또 추격해서 샀다가 네. 만약에 또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동안 손실된 부분을 내가 다른 쪽으로 옮겼는데 그와 관련된 손실을 2배로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저는 뭐 가격도 문제지만 비중도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서 다른 쪽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사야 될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중을 너무 과도하게 실어 놓으셨다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약간 줄여서 다른 쪽에서 뭔가 더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네이버 카카오의 포트의 비중의 맥스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과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한 25%를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끝난다면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메타가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감원 감축,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번에 실적을 개선해냈고,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해 내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부진한 기업사들도 좀 정리하는 수순에 놓여 있고, 내부도 굉장히 감원 감축을 하고 있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에 이어지는 실적에도 반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카오와 네이버 관련한 주주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정말 핫한 우리 하창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왜 오를까 싶은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같이 좀 붙여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로봇과 AI. 이거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뭐 뉴스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관련된 종목들이 한꺼번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지 궁금한 로봇과 AI 관련한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뭐 하이퍼클로버 X 기대를 하려면 그냥 AI 관련한 종목을 더 관심 갖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AI 종목들은 그럼 뭐 하이퍼클로버 X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니죠. 일단 뭐 하이퍼클로버도 분명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건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에서 이슈고 해외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이 부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 먼저 좀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매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이 움직이게 되면 사실 로봇이 움직여도 AI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AI가 움직여도 로봇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 섹터로 순환매도 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제 플립에서 로봇팔 관련된 부분이 또 공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뭐 출산율이라든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런
많은 업체들이 지금 로봇 쪽으로 많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배송하는 것도 그렇고 뭐 주문 같은 것도 거의 다 키오스크로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로봇과 AI 뭐 결국에는 다른 섹터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연관되어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챗 GTP로 시작된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최대 큰 트리거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관련된 섹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어떤 흐름에서 로봇과 AI주가 오른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맥락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오를 든 것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오를 든 것뿐이지. 딱 하나? 네. 전체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인다 이런 개념에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챗GPT에 대한 관심, 바드에 대한 관심이 왜 식었겠습니까?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니까 식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더 발전할 거고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빅세븐처럼 가장 현금이 많은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도 IT 투자를 오래 안 합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AI가 뭐 대거 발전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을 찾아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를 든 것뿐이다. 그다음에 1월 달에 누가 뭐래도 이들 종목이 가장 화려하게 시장을 장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것인데 아마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 발표되는 8월 초반부터 중순의 기간 즈음에는 이들 종목이 만약에 실적이 정말 올라오고 있다면 뭐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개념에서 해당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로봇은 그렇다 치고 AI도 같은 관점이십니까? 뭐 바드하고 챗GPT에 대한 최근의 관심도나 검색어를 살펴보면 네. 이들 종목이 왜 의미가 없는지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같은 오인데도 조금은 엇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은 AI 관련한 종목들 또 어제도 급등한 종목이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약간 이제 일부 종목들의 상승, 일부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될 텐데 사장 본부장님, 네. AI 관련한 종목들은 실적이 지금 찍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뭐 실적으로 보면 약간 옥석 가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연초 대비했을 때 상승력을 뭔가 감안할 수 있는 종목은 없죠.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한다. 왜냐면은 주가가 거의 뭐 5배에서 10배씩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실적의 뭐 발전은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한 80년대, 70년대부터 설립돼서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기업들은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솔트록스를 조금 일단은 선정을 했는데 뭐 로봇 쪽으로 보면 SPG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솔트록스를 본 이유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뭐 이제 협업한다라는 또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고 네. 과거부터 이제 AI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이런 매출 부분은 한 20%씩 연평균 상승을 하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만큼 뭐 특허라든지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의미 있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삼성이랑 또 엮이게 되면 주가가 원래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섹터 내에서 이렇게 약간 테마주가 형성이 됐을 때는 가장 이 다른 후보군들을 조금 같이 상승력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솔트록스가 또 여기 부분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적인 부분에서 항상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가장 강하고 이 종목이 움직였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급등할 때마다 같이 네.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솔트록스를 좀 선정을 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한 종목으로 솔트룩스를 골라주셨고 로봇은 SPG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종유 이사의 토픽인데 하나 로봇 관련한 종목 하나가 있어서 이걸 오래 드셨다고요? 그 하나가 뭘까요? 네, 뭐 두산입니다. 과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였고요. 지금 뭐 협동 로봇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네. 뭐 전기차 판매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성장률이나 판매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도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두산의 자체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3분기 말이 될지 4분기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네.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받고 있는 두산의 주가 반등은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소형주 쪽에서는 저도 하드웨어 쪽에서는 SPG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형주 쪽의 전반적인 실적이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가운데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두산의 IPO 효과를 조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규 이사님은 AI와 로봇을 골랐을 때는 로봇 쪽을 조금 더 고르신 건데 로봇 중에서는 두산을 보았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팔암 그쪽 부분은 정확히 명칭이 생각이 못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SPG랑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로봇팔을 말씀하시는 감속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네, 감속기.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연결고리가 좀 있긴 하네요. 네, 뭐 SPG가 최근에 뭐 일본의 어떤 점유율을 조금씩 뭐 누르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도 네. 일본이 압도적인 감속기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만 적어도 뭐 국내 로봇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나마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AI 둘 중에서 이제 우리 김종희 이사님은 로봇 쪽을 조금 더 보시는데 로봇도 다 보는 게 아니라 두산을 보시는 거고요. 하창한 본부장은 AI 쪽 그리고 솔트루스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분이 생각하시는 오늘장 관심 섹터는 무언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섹터와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실지 하창 본부장 화장품 그리고 네. 김종우 이사는 태양광을 골랐습니다. 본부장님 화장품 뭐 중소형주 이야기하시려고요? 뭐 모멘텀이 새롭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뭐 순환매가 돌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주가 위치 에너지가 아예 낮은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볼 것이냐에서는 이제 실적으로 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중에서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일단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계속적인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이고 1분기 때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이제 2분기 때도 거기에 못지않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실적이 2분기까지만 좋고 또 끝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북미라든지 뭐 유럽, 일본 쪽에서의 이런 유의미한 매출 성장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지금 단기간으로 또 코로나가 조금 재확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치사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이제 거의 감기처럼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전처럼 뭐 매출에 큰 부담을 주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발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한방 화장품이 아니라 색조를 들고 가야 된다는 게 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티스트 화장이 굉장히 좀 아트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그래요? 네. 좀 이렇게 펄 많이 바르고 이런 게 우리나라인 거. 저는 오히려 네, 해외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예쁜 그런 이게 약간 피치빛 나는 그런 화장을 많이 좋아한다고 따라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네. 화장품 보려고. 근데 거기도 색조가 굉장히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원래 과거에는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붐 자체가 또 젊은 층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기조가 강해지면 사실 강해졌지 네. 좀 줄어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그 가운데 실적 베이스로 계속해서 약진을 펼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김종우 이사님은 이제 태양광 이야기. 태양광 지금 최근에 왜 관심 갖고 계세요? 네, 그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신저점 찍고 오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할 때 뭐 잘 가는 종목에 대한 선택도 일부는 하지만 대부분 저의 선택은 언제 바닥을 찍을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2분기 실적, 특히 태양광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죠? 3분기도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3분기가 저점이냐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퍼스트 솔라는 주가가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거든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주가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 같은 일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네. 오히려 우려했던 화학 쪽은 실적이 괜찮았는데 태양광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미국에서 얼마나 만드느냐가 결국 관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량 제작하고 있는 퍼스트 솔라는 IRA에 관련된 보조금을
다 받아서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미국 모멘텀이 적은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태양광 쪽에서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흐름이 3분기까지는 이어지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4분기에 만약에 터닝이 나온다면 그러면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일단 긍정적으로 붙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미국의 가동률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IRA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IRA 보조금이 더 확대된다라는 것을 기저로 깔고 갔을 때 실적의 개선 속도는 화학이 큰 변화만 없다면 그러면 앞으로 올라올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솔루션은 지금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측면에서 공략해 본다면 저는 뭐 5만 5천 원 정도의 전고점 자리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영역에 넣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에 좀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한화솔루션, 미국 시장과 미국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향후 시장의 기대감을 열어두고 지금 시점에서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관심 섹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내부자들의 시간, 알파경제 김종우 의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